자, 원래 신천지 문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간단한 문제 하나,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이 선거 전술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천지 얘기하다가 또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 선거 전술 얘기는 이제 매일매일 조금씩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안 하고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친명 후보가 5명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니까 자꾸 그 임미애 후보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런 어떤 뭐 파묘를 해가지고, 뭐, 임미애가 뭐, 친문이다, 친조다, 뭐, 막 이러면서 공격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어요. 근데 과거에 친문이 아니었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런 식으로 파묘를 하면은, 파묘가 안 될 사람이 없어요. 네? 그래서 과거에 뭐 친문적인 어떤 행보가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지금은 이제 어떤 정치 행보를 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아니, 이 사람 보세요. 오늘 박용진 위원장, 부위원장, 아까 김민석 의원 강연에 오늘 참석을 했더라고. 뉴 이재명에서 이제 뉴 김민석까지 하고 있는. 아니, 박용진 하면 조금 박해. 유명하잖아. 수박의 대표 주자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뭐 보니까 그냥 김민석 선거운동을 하고 있더라고. 이거 한번 잠깐 보시죠. 당, 정, 일치의 길을 위해서 이번 정당대회에서 그 일을 확고하게 수행할 사람을 당 지도부로 민주당의 대표로 뽑아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다라고 제가 이야기할 입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당정일치의 민주당, 승리하는 이기는 민주당, 정권을 재창출하는 민주당을 만들 당대표 후보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의견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당, 정, 일치의 길을 위해서. 자, 아니, 박용진, 지금 뭐, 완전히 뭐, 김민석, 이재명 대통령, 뭐, 최측근처럼 앞장서서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뭐, 건강도 그닥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뭐, 제가, 들었는데, 저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근데 과거에 박용진이 했던 발언, 뭐, 이재명 대통령 막 공격하고 뭐, 장난 아니었지, 당대표 시절에는. 아니, 그걸 지금 끌어내가지고, 야, 박용진 저거 수박이다. 박용진은 친문이다. 혹은 반명이다. 아니, 이러면 되냐고. 아니, 근데 지금 그런 분들이 있어,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임미애 후보도 뭐 과거에, 우리가 지금 듣기에는 그닥 뭐, 마음에 안 드는, 그런 행보나 발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입장이 뭐냐가 중요한 거야. 지금 입장이 뭐냐고. 과거에 했던 어떤 기준을 따지면은 지금 뭐 문제가 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니, 다 떠나서 그래. 임미애가 제가 볼 때는 친문이라고 치자고. 근데 임미애를 친명이라고 하면서 임미애를 공격하는 사람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임미애가 5등 안에 못 들어가. 그러면 누가 최고위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임미애가 못 들어갔어, 5등 안에. 그럼 그 임미애가 들어갈 자리를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최민희가 들어가는 거잖아. 5명 중에 임미애가 탈락을 했어. 6등을 했어. 그러면은 친명,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친명이 5명인데, 근데 친명 아니라 치자 이거예요, 임미애는. 그러면은 임미애가 탈락을 하면 자동적으로 누가 들어가느냐? 최민희가 들어가는 거야. 아니, 그러면 친문이냐 친명이냐 이걸 떠나서 최민희가 임미애보다 나아요, 여러분? 아니, 최민희가 임미애보다 좋아? 임미애하고 최민희하고 둘 중에 한 명을 골라야 되는 상황인 건데, 그럼 누가 낫냐고. 당연히 임미애가 나은 거 아니야, 최민희보다. 그런데 임미애를 까고 있으면 뭐예요? 친문이라고, 친조라고. 까는 거는, 결국 임미애를 까는 거는 최민희를 도와주는 거야, 이거는. 최민희를 5등 안에 넣자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친명들이 그런 주장을 하냐고, 지금. 그리고, 이거 보세요. 오늘 강연에 임미애 후보도 갔어요. 오늘 김민석 후보 강연에 임미애 후보도 갔습니다. 이 영상도 잠깐 보시죠.
자, 오늘 그 김민석 후보 강연에 최고위원 후보 중에 두 명이 갔어요. 서미화 후보하고 임미애 후보가 저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면은 왜 이게 친문이냐고. 아니, 그럼 김민석 후보가 그럼 임미애를 미는 거예요, 지금? 김민석 후보가 그럼 친문이야? 아니, 앞뒤가 안 맞잖아, 이게 다. 자, 김민석 후보가 뭐 오늘 저 모습만 보고 판단할 건 아니지만은 이 자리에 최고위원 후보 중에 임미애하고 서미화만 자리를 함께 했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두 후보가 약하니까 김민석 후보가 끌어주고 있는 거잖아, 지금. 약한 후보들을 제가 억강부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번 투표 전략이. 그래서 김민석 후보가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서미화 후보와 임미애 후보를 런닝메이트로 함께 다니고 있는 거잖아.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김민석의 뜻이 뭐예요? 임미애까지 넣어달란 얘기 아니에요? 임미애까지 최민희 제껴달란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김민석 후보가. 임미애가 들어가야 최민희가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5명을 다 친명으로 깔아야 최민희가 못 들어가는 거잖아. 그런데 그 이동영이니 일부 이 무지능 유튜버들, 저지능 유튜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아니 그 저지능 유튜브를 보고도 이거 판단을 못하는 싫은 분들이 많아. 오늘도 보니까 서미화하고 김용한테 몰빵을 하겠다. 그걸 또 도배질을 하는 양반들이 있어요. 어제 그렇게 욕을 쳐먹고도 모자라가지고 오늘 또 와서 도배질을 해? 무슨 이동영이 몸종이야? 예? 롯봉기 김교주 몸종이에요, 몸종? 머리가 안 돌아가? 아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 박선호는 인지도가 높아서 자력으로 수석 최고위원이 될 수 있다 칩시다. 그런데 서미화하고 김용한테 몰빵을 해버리면 2명이 되는 거 아니야. 친청 쪽이 2명이 되는 거잖아. 최민희하고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잖아요. 3명밖에 안 되니까. 왜? 김용호하고 임미애는 경쟁력이 더 떨어지잖아요. 김용호하고 서미화보다 임미애하고 김용호가 경쟁력이 더 떨어지는데, 약한 사람을 밀어주지 않고 서미화하고 김용한테 몰빵을 해버리면 결국 박선원, 서미화, 김용만 최고위원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명은 누가 되는 겁니까? 청래당 2명이 되는 거잖아. 최민희는 그냥 고정이 되는 거고, 예? 여기에 이성윤이나 한민수가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친명을 다수를 만드는 최고위원 전략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투표 전략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친청을 2명을 만들어주는 투표 전략이라니까? 왜 2명을 만들어줘요? 우리 표가 더 많은데. 4명은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지금. 4명은. 4명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4냐 5냐 싸움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4를 만들 거냐 5를 만들 거냐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셋을 만들자고 하잖아, 지금. 최고위원 셋을. 이게 이적행위지 뭡니까? 그러고도 아니 왜 계산을 못해요? 지금 여론조사 나오는 거 다 데이터가 있잖아, 지금. 60%야. 송영길하고 김민석 득표율이 60%, 60%. 60%를 4로 나누면은 몇 퍼센트가 나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 수석 최고위원이 누가 되느냐는 저는 중요한 문제 아니다.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는 제가 볼 때는 두 분이 수석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박선원 의원하고 김용우 의원이 수석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수석은 큰 의미가 없어,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김민석 중심으로 최고위원회가 잘 단결해서 가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수석 최고위원이 중요했던 이유는 뭐냐면 정봉주가 수석이 될 뻔한 거잖아. 정봉주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봉주가 수석이 되고 김민석이 차석이 됐으면은 그 끔찍하지. 계엄 터져가지고 다 작살났어. 그래서 그걸 막아야 되는, 정봉주 수석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김민석을 밀었던 거고, 지금은 누가 돼도 뭔 상관이 있어요. 최민희만 아니면 되는 거지. 이선희님, 잼통의 말씀을 기억해 주시고 모든 기준을 이재명의 이익으로, 성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이 전에 우리를 욕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색깔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런데 집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너 배고파서 얻어먹을 게 있어서 왔지? 언제든 배신할 거야 라고 모욕을 하면 되겠냐? 까미니들 건강 기원. 그래, 저게 정확한 거예요. 대통령님 말씀이. 예전에 뭐 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파멸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괴롭히고 있으면 되냐고. 그렇게 따지면 김용남 의원이나 허은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님 안 깐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좀 이따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임미애 후보 문제를 제가 오늘 완전히 일단락을 하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임미애를 까는 거는 결국 최민희를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임미애가 5등 밖으로 떨어지면 최민희는 고정으로 최고위원이 되는 거잖아. 어떻게든 임미애를 키워가지고 최민희를 잡게 만들어야지. 여자가 2명 들어왔으니까 2명 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순양이님, 셋을 어찌 다 떨어뜨려. 이거 오늘 또 할까요? 저 이순양이님 때문에. 다시 한번 할까? 어제 방송 보세요, 이순양이님. 어제 그 후반부에 거의 1시간에 걸쳐서 어떻게 3명이 다 떨어지게 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 여러분들이 진도를 그 학생이 진도를 못 따라오는 학생이 있다고 그래서 계속해서 진도를 못 따라오는 학생에 진도를 맞출 수는 없잖아. 여러분들이 복습해가지고 와야지. 매일 하고 있어, 매일 지금 이거를. 일주일 내내 하고 있어요. 응? 잘 모르겠으면은, 좀 복습하고 와야지. 선생님한테 꼴찌하는 학생이 손들어가지고, 선생님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1등이 꼴찌하는 얘기를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러면 진도가 나가냐고. 진도가 안 나가지. 본인들은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하고, 나한테만 알려달라고 그러면은, 제가 다 전응화를 만드는 거야. 다 저지능을 만드는 거야, 이게. 그런 수업이잖아. 이렇게 돼버리잖아. 꼴찌 한 명 때문에 반 전체를 저지능 반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저지능 반으로. 본인이 좀 복습을 해가지고 오면 될 일을. 그거 짤도 만들잖아, 짤도. 매일 짤도 만들어가지고 올려주고. 진짜. 자, 확실히 제가 매듭을 짚고 가겠습니다. 임미애 후보 문제는. 자, 이거 보세요. 김민석 의원하고 임미화 의원이 TK 지역을 방문했을 때 영상입니다. 우리 안동에 있는 우리 민주당 국방에 들어가서 나오는 이렇게 얘기들을 보면 대표는 저는 확신하고요. 또 TK 지역 대표는 임미애는 최고는 못 될 거라고. 제가 오늘 괜히 옆에 앉아있어요. 자, TK에서 최고위원 한 명 만들어달라라는 이제 요청에 김민석 의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괜히 내 옆에 앉아 있겠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 이래도 안 들어 말을. 진짜 너무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본인들이 친명이야. 이런데도 임미애를 까는 게 그러면은 김민석을 까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럼 김민석이 친문이야? 김민석이 수박이에요? 그러면은? 김민석 의원이 아예 임미애 의원하고 같이 움직이고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5명을 만드는 게 목적이고, 김민석 의원이 그 유튜버들하고 몇몇 평론가들이 지 잘났다고 그냥 아무렇게나 이빨 털고 있는데, 자, 지금 목표는 5명 전원을 만드는 거예요. 김민석 의원이 본인의 입으로 그 얘기를 했어. 5명 모두 찐명으로 만들어달라. 이게 김민석 후보의 요청이에요. 근데 입으로는 김민석을 지지한다, 이 친명이다 하는 놈들이 김민석은 5명을 만들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쥐들이 뭘 그렇게 잘났다고 3명만 만들겠다고 떠들고 있습니까? 우리는 김민석 당대표,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따르는 게 친명이지. 이재명이 5명 만들어달라. 김민석 당대표 만들어달라. 김민석이 최고위원 5명 찐명으로 만들어달라. 그러면은 그렇게 도와주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그거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니야. 그런데 5명이 아니라 3명을 만들자고 하고 있으니 이러면서 뭐가 친명입니까? 이게 친청이지. 내가 화를 안 내게 됐어? 나보고 화를 내지 말래. 화가 안 나냐고 지금
이게 지금 며칠째 이러고 있는 거야? 이거 아주 쉬운 얘기 하나를 못 알아들어가지고 또 시작을 할게요. 매일 하기로 했으니까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까지 여론조사를 종합을 해보면요. 아, 나 미치겠다, 진짜. 이러다가 제가 먼저 돌아버릴 것 같아요. 응? 유튜버를 하다가 내가 먼저 맛이 갈 것 같아. 응?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이거 그냥, 바로 치매가 와버렸어, 바로 치매가. 나이 먹지도 않고 치매가 왔어요. 한 얘기 또 하고 맨날 하고 있는 일이 그거 아니야. 자, 여기 보세요. 아, 진짜 미치겠다, 진짜. 지금까지 나온 모든 여론조사를 6월 15일부터 7월 17일까지 나온 모든 여론조사예요, 이게.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모든 나온 여론조사를 자, 평균을 냈어. 이 데이터는 상당히 객관성이 있겠죠. 평균을 냈으니까. 2달 동안 나온 여론조사를 다 평균을 냈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여론조사죠. 예, 그러면은, 자, 김민석 48.5%, 송영길 15.5%예요. 두 개를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48.5%하고 15.5% 합치면 64%죠. 64%를 5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64%를 5로 나눠봐.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꼴찌라도 5로 나누면 12.8%인가요? 12.8%가 나와요. 그죠? 자, 그러면은 친명 후보 5명이 받을 수 있는 득표의 최고치는 득표율의 평균은 12.8%가 되는 거예요. 자, 정청래는 30.5%가 나와요. 그죠? 근데 친청 후보 3명이에요. 친청 후보 3명을 3으로 나눠봐. 얼마가 나와요? 10점 몇 퍼센트 나오는 거지, 그지? 10.1% 나오죠? 자, 누가 더 높아요? 5명이. 12.5가 높아요? 10.1이 높아요? 여러분. 에? 12.8이 높아. 10.1이 높아. 자, 그러니까 산술적으로는, 물론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산술적으로는 친명 5명이 친청 3명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산술적 계산이 나오는 거야, 이게. 자, 이 산술적 계산이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전을 잘 짜야 되는 거지, 작전을. 작전을 잘 짜면 5명 다 들어가게 만든다는 거야. 64를 5로 나눈 게 30을 3으로 나눈 것보다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친명 후보 득표율이 평균으로 수렴하도록 만들면은 5명이 모두 들어갈 수 있는 이론적 기술은 나오는 거예요. 김혜승님, 이론은 그런데 12.8%씩 어떻게 당원을 나눌 수 있을까요? 공유를 어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김혜승님. 아니, 그렇게 따지면은 전략이 의미가 없는 거지. 뭐하러 전략을 짜? 신광복님, 노르웨이는 여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구독자 9만 명 회복 축하드리고 김민석 당대표와 4, 5명의 친명 최고위원회 당선을 기원합니다. 아니, 그런 논리면은 뭐하러 작전을 짜요, 김혜승님. 작전을 짤 필요가 없는 거지. 그걸 뭘 어떻게 해, 우리가 그럼. 못하는 거니까 놔둬야지. 이런 이론적인 근거 하에서 전략을 짜서 최대한의 최선의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어떻게 12.8%를 다 똑같이 5분의 1을 다 정확히 나누겠어. 말이 돼? 근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면서 최대 다수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게 전략이라는 거야. 최소한 4명, 많으면 5명을 만든다는 거예요. 왜 3명을 만들어? 4명. 자, 그러면은 64%를 4로 나눠봐요. 몇 퍼센트가 나와? 64%를 4로 나눠봐. 몇 명이 나옵니까? 4명은 확실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3명을 만들려고 하냐고. 바보 아닙니까, 그거는? 아니, 4명이 64를 4로 나눠봐요. 그럼 간단하잖아, 그제? 4명 다 들어가는 거 아니야. 쟤네들이, 자, 최대가 나와야 15%예요. 최민희가. 최대가. 그러면 그 나머지 15%를 둘이 나눠야 되는데, 이성윤이랑 한민수가 15%를 둘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2명이 들어갑니까?
64를 4수로 나누면은 16이 나오는데 최민희가 최대 받을 수 있는 게 15%예요. 그러면 4명이 16%가 나오면은 4명이 기본이 들어가는 거잖아, 이거는. 아, 진짜. 자, 이게 안 된다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보여드릴게요. 과거의 사례를. 이게 왜 안 돼? 안 되기는 다 돼. 지난번 당대표 선거예요. 보궐선거 말고 이재명 대통령님 당대표 될 때 선거 결과입니다. 이거 보세요. 한준호 14.14, 김병주 13.08, 이현주 12.03, 정봉주 11.70, 1% 차로 전현희 15.88까지 김민석을 수석을 만들고 나머지는 보세요. 1% 차이로 다 줄을 세웠어. 우리 당원들이. 1%씩 차이로 다 줄을 세웠어요. 이런 당원들이야, 우리 당원들이. 뭐가 안 돼, 안 되기는. 이걸 해냈다니까? 그래서 1위를 했던 정봉주를 6위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자, 이현주가 정봉주를 얼마를 이겼어요? 0.6% 이겼어요, 0.6%. 0.6% 차이로 이현주가 정봉주를 이겨서 나라 살린 거야, 우리 당원들이. 여기 정봉주가 들어왔어 봐, 5명 중에. 이걸 만들었다니까? 1% 차이로 줄을 세우는 거. 0.6% 차이로 이현주가 정봉주를 이기게 만든 게 우리 당원들이고, 자,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저예요. 이건 다 기억하실 거야. 어? 이 전략을 짠 사람이 저잖아. 제가 짜가지고 그때 동접이 2000, 3000일 때 이 작전을 짰어요. 짜가지고 그때도 이동영이는 개소리 하고 있었어. 진짜 그 하바리 유튜버들, 중소 유튜버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현주를 5등을 만들었어요. 이때 대형 스피커들은 다 헛소리 하고 있을 때야. 근데 이걸 만든 게 2000, 동접 2000, 뭐 3000대는 그런 중소 유튜버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 숫자를 만들어냈어요. 대형 스피커들은 다 외면하고 있을 때. 그런데 지금 제가 동접이 7, 8천이야. 구독자도 그때보다 뭐 5배 이상 늘었어요. 이때보다. 근데 왜 안 됩니까, 이게? 더 쉽지? 그때보다 더 쉬운 상황이에요. 지난 당대표 선거보다 저는 이번이 더 쉽다. 자신을 합니다. 왜? 제 시청률이 3배, 4배가 늘었는데. 동접 2, 3천일 때도 저런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동접이 그때보다 4배, 5배가 늘어났는데 왜 이걸 못합니까? 패배주의지. 아, 이동영 따위가, 이동영이 뭘 알아? 그 이동영이 하바리가 저보다도 시청률이 떨어지는데 이동영이 떠드는 게 뭐가 영향력이 있어요? 제가 영향력이 더 크지. 대통령님도 보고 총리도 보고 이제 당대표 되실 분도 보고 우리 실금이 형도 보고 이런 방송이 영향력이 있지. 이동영이 방송을 우리 김민석 당대표님이 보실 것 같아? 자, 그래서 투표 전술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제가 놓쳤던 게 하나 있어.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었는데 제가 놓쳤던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투표 전술이 대단히 간단해졌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요. 자, 다음 달 1일 충청권을 시작으로 부산, 울산, 경남, 제주, 인천, 강원, 대구 뭐 이렇게 이런 순으로 순회 경선이 진행이 되는데, 자, 이번 전당대회는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 70%. 이게 이제 뭐 사실상 권리당원 투표 70%인 거죠. 권리당원 대의원 투표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합니다.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당원 70%, 여론조사 3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게 이게 1인 1표제 하면서 그 전략지역, 그러니까 영남권에 대해서 이게 좀 배려가 안 된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잖아. 그래서 중앙위원회에서 이 문제 제기를 정리를 한 거예요. 어떻게 정리를 했느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권역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 한해 5% 전략지역 가중치가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과 부울경에서는 5%를 가산점을 주는 거야. 5%의 가중치를 줘요. 가산점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임미애 후보 쇼츠 영상 보셨는데
임미애 후보가 대구 경북 출신이에요. 그죠? 경북도지사로 2022년에 경북도지사로 출마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TK 지역에서는 어쨌건 소외감이 있잖아. 그래서 최고위원 중에 TK 출신을 한 명 넣어야 된다. 이런 열망이 있어. 그죠? 그래서 이번에 임미애 후보가 제가 볼 때는 컷오프를 통과한 이유가 뭐냐 하면은 TK 지역에서 표가 많이 나온 거예요. 중앙위원하고 당원하고 TK 지역에서 임미애 후보 표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건태 후보가 떨어진 거예요. TK에서 쉽게 얘기하면 몰표가 나온 거예요. 몰표가. 몰표가 나온 거야. 그래서 임미애가 올라간 거예요. 뭐 정민철 때문에 떨어졌다 이런 게 아니고 임미애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임미애 때문에 떨어진 거야. 이건태하고 박성준이. 그리고 김용호 후보는 그 박상현 의원, 저도 이건 최근에 알았는데 박상현 의원 여러분 기억하시죠? 민주당 동교동계의 원로 중에 한 명이고 민주당에서 상당히 비중 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이 박상현 의원 자제분이 김용호 의원이라고 그러더라고. 제가 이거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김용호 의원이 뭐 선수도 3선인가요? 그 선수도 적지 않을 뿐더러 아버님이 이제 김상현 전 의원이었으면은 민주당 내에서 보이지 않는 뭐라 그럴까? 알부자? 보이지 않는 강자? 이런 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김용호 의원이 인지도가 좀 떨어지더라도 중앙위원 쪽에서는 표가 많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게 무슨 뭐 정민철이 그 출마를 해가지고 이건태 표를 가져갔다 이런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김용호 의원이 당내에서는 우리의 생각보다는 영향력이 컸다라는 거. 응? 그 사실 김상현 의원이 민주당의 오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선수도 꽤 높잖아요. 김용호 의원이 중앙위원회에서 표를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 임미애 후보는 TK 지역 대구 경북 중앙위원들하고 권리당원들의 표를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거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임미애하고 김용호가 올라가게 된 거야. 반면에 이건태하고 박성준 의원은 친명이다 이것 외에는 이렇다 할 자기 정치적 기반이 없는 문제가 있었어요. 좀 붕 떠 있는 거지. 그래서 당원들한테는 인지도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다. 자, 그러면은 임미애 후보는 본선에서도 TK 지역하고 영남권에서 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죠, 그죠? 우리가 이 예상이 되는 거잖아. 김용호 후보는 4명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고요. 임미애 후보는 TK하고 영남권에서 표를 많이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영남에 5%의 가중치가 부여가 되는 거예요. 5%에. 그러니까 임미애는 사실 경쟁력이 어찌 보면은 좀 유리한 위치에서 레이스를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있는 거예요, 지금. 대구 경북에서 퍼센테이지로 가중치를 받기 때문에 대구 경북 지역 표가 많이 나오게 되면 임미애 후보는 생각보다 득표율이 높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4+1 전략은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두 조로 나눈다. 두 조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임미애는 5%의 어드밴테이지를 안고 시작을 하니까 나머지 후보들을 두 조로 나누자. 그래서 박선원, 서미화, 그 다음에 김용호 두 조로 나누는 거예요. 두 조로 나누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친명, 이재명 유권자들이 이 두 사람한테 투표를 하면 돼요. 그죠? 이 두 사람한테 투표를 하면 돼. 그럼 4명은 확실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임미애 후보는 5%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지금 2명씩 2인 1조로 2개 조를 만들어 가지고
박선원, 서미화에게 찍는 유권자들 한 조, 그 다음에 김용호, 김용에게 찍는 한 조를 만들어 가지고 뭐 이거를 둘로 나눠서 뭐 여성은 서미화, 뭐 예를 들면 예예요 이건. 여성은 박선원, 서미화, 뭐 남성은 김용호, 누구죠? 예, 김용호, 김용. 이렇게 두 개 조를 찍으면 자 똑같이 나오죠. 거의 비슷하게 나오죠, 여러분. 지지율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런데 인미에는 자 TK 지역에서 표가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5% 가산점까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가다가 마지막 서울에서 자 인미애가 최민희를 잡을 가능성이 생긴다. 예, 인미애가 최민희를 잡을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면 마지막에 인미애한테 몰빵을 해주면 되는 거야. 서울 지역에서. 이해가 되시나요? 인미애는 5%의 가중치가 있으니 4명을 빼고, 예, 4명을 빼고, 인미애를 빼고 4명에게 전략투표를 했다가, 예, 마지막에, 자, 인미애가 추미애를 잡을 수 있는, 추미애가 아니죠. 예, 인미애가, 최민희를 잡을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면 마지막 수도권 지역 경선에서 인미애에게 몰빵을 해버리면 자 인미애가 이제 5등을 할 가능성도 생기는 거죠. 그죠? 이해가 되십니까? 다 이해가 되세요? 간단하죠? 여러분 인기 투표하시면 안 돼요. 지금 아직도 이해를 못하고 채팅창에다가 참 저지능스러운 얘기를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기 투표하시면 안 돼요. 아니 서미화하고 김용한테 표가 다 가버리면 나머지 후보들은 인미애하고 김용호는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합니까? 지금 박선원, 서미화, 김용한테 몰빵을 하자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나머지 두 후보는 표를 못 받게 되는데 거의 그럼 자동적으로 두 명이 떨어지는 판을 그걸 왜 만들고 앉아있냐고. 이렇게 가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적어도 4명은 가능하다. 4명은 확실히 보장한 상태에서 4+1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 64%를 4로 나누면 4명은 그대로 들어가는 거잖아. 최민희가 얻을 수 있는 최대 득표율이 15%예요. 그러니까 4명은 확실히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넣어버리면. 그러다가 인미애는 5% 가산점이 있으니 인미애하고 최민희의 격차가 크지 않다라고 판단이 들면 마지막에 인미애한테 몰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예, 서리님, 최평님 답답한 마음 이해가 되네요. 자꾸 서미와 김용 고정 외치는 분들 답답합니다. 예, 그 답답한 사람들까지 이해를 시키는 게 제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이해가 되죠? 예, 이 정도도 이해를 못하면은 이 방송을 보질 마세요. 그죠? 제가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이야. 이 정도도 이해가 안 되시면은 이건 백날 봐도 전체 내용이 이해가 안 되는 방송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영어를 모르는 사람이 영어 방송을 보고 있는 것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냥 그 이동영 방송 가서 보시든지 딴 거 가서 보세요. 여러분도 힘들고 나도 힘들잖아. 저는 최한욱 TV 7,000명 내지 8,000명 동접자들 한 5만 내지 6만의 우리 시청자들이 자 이런 전술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이대로 투표를 해주시면은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명을 만들자라는 건 저는 이건 친청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명이 기본인데 왜 3명을 만들어요? 4명이 기본이잖아. 제가 이동영을 아까 어떤 분이 보니까 뭐 이동영은 비판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아니 그럼 이동영이 똑바로 얘기를 하든지 입을 다물고 앉아 있든지 아니 모르면 가만히 있으면 혼란스럽진 않잖아. 근데 자꾸 알지도 못하면서 입을 털어대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이동영에 대해서 제가 좀 세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위장된 친청이에요. 제가 볼 때는 친명 인척하면서 친청하고 있어. 아니 박선원, 서미화, 김용한테 몰빵을 해버리면 친청이 2명이 되잖아. 4명을 1명만 될 걸. 최민희 하나밖에 안 될 거예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근데 그걸 왜 3명한테 몰빵을 해가지고
김용호, 임미애 후보가 표가 안 나오게 만들어서 추미애 플러스 알파를 최민희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주냐고. 그거는 청래당 도와주는 거야,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4명이 들어가는 거 아니야. 64%를 4로 나눠봐요. 4명이 딱 들어가는 건데, 기본이 4명인 거예요. 기본이 4명인데 왜 그걸 3명으로 만드냐고. 그러면서 이동영이 뭐가 우리 편이래. 이거는 저는 멍청해서 이러는 거라고 안 봐요. 이 정도로 멍청한 놈은 아니야, 제가 볼 때. 그 정도로 지능이 떨어지는 놈은 아니에요, 이동영이. 교활해서 이런다는 거야, 제가 세게 얘기하는 건. 겉으로는 친명인 척 하면서 결국은 정청래 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도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가만히 보세요. 이동영이 친명 코스프레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마다 똥볼을 찹니다. 지난 총선 때요. 연동형, 병리평 논란 벌어졌을 때 앞장서가지고 병리평 밀었던 놈이 누구예요? 친명파리 하면서. 이동영이 병리평 밀었잖아. 그런데 대통령께서 연동형으로 결정한 거 아니에요. 마치 대통령 뜻이 연동형인 것처럼 방송에서 시청자들한테 약 팔아놓고 나중에 보니까 대통령이 결국은 정청래 스피커 노릇한 거 아니야? 그때 병리평 밀어가지고. 자, 그러고 나서 그 당대표 선거 때 정청래도 친명이다, 이 개수작 해가지고 66%의 민주당 당원들이 정청래를 찍었어. 이동영이 그 짓거리 한 게 1년 전이야. 여러분들 무슨 뭐 기억이, 진짜 알코엔 진코를 좀 먹어야 돼요, 여러분. 포스파티 딜세린은 진코를 제발 좀 먹어요. 이게 10년 전 일도 아니고 1년 전 일이야. 정청래가 친명이라고 했던 게 누굽니까, 여러분? 정청래가 되나 박찬대가 되나 다 똑같으니까 아무나 찍어라 그랬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동영이야. 그런데 정청래가 친명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설령 정청래가 친명이라고 하더라도 박찬대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 가깝습니까? 정청래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 가까워요. 이걸 모른다고? 이동영이? 박찬대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 박찬대를 밀었다라는 걸 이동영이 몰랐다고요, 여러분? 알면서 그런 얘기 한 거 아니에요. 알면서. 정청래도 친명이고 박찬대도 친명이고 정청래 방송에다 데려다 놓고 쏘리 제명 이따위 장난질이나 하고 세탁해주고, 그게 이동영이 한 짓이잖아. 근데 이번에 지금 최고위원 선거 앞두고 이 중요한 선거를 치르는데 또 헛발질 하잖아. 왜 4명 될 걸 왜 3명을 만드냐고. 이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친청 2명 만들려고 하는 짓이에요, 이거는. 저는 최민희 외에는 지금 친청 후보 중에 5등 안에 들어올 사람이 없다고 봐요. 최민희 외에는. 그런데 왜 그걸 서미와 김용한테 몰빵을 해가지고 김용호랑 임미애가 표를 못 받게 만들어서 친청을 2명을 만들어주냐고. 그리고 친명이 다수가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3대2로 만들자, 이런 논리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써리님, 최평님 투표 전략 영상 젠마을에 올렸는데 이동영 구독자들이 많아서 영상 삭제했어요. 예. 아니 왜 영상을 삭제해? 이동영 구독자들이 많으면 삭제해도 되는 거야? 예, 김혜승님, 4+1 전략 홀수달 생일 박선원 서미와 짝수달 생일 김용호, 임미애, 예. TK 5% 가산 플러스 최민희 잡을 가능성 보이면 서울 지역 몰빵 최평 전략 퍼뜨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 그 삭제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는. 아무리 거기가 제명인의 마을이 동영인의 마을입니까? 아니 제명인의 마을 운영진도 웃겨요.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혹은 김민석 후보에게 해가 되는 얘기를 했다라면 삭제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명인의 마을이야, 거기가 동영인의 마을이에요. 지금 상식적으로 한번 나랑 토론회를 하자, 그러면은. 제명인의 마을에서 주최를 해가지고 이번에 친명들이 어떻게 투표를 하면 될지를 이동영하고 저하고 1대1 토론회를 주선을 해줘. 그럼 내가 가서 진짜 토론 한번 할 테니까. 아니 이게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김민석 후보나 친명 쪽에 해가 되는 얘기예요? 아니 이걸 왜 삭제를 해? 아니 왜 이재명 이름 팔아가지고 동영인의 마을 하는 거 아니야?
아니, 마음에 안 들더라도 두 개 다 올려놔야지, 그죠? 이동영이 하는 얘기나 제가 하는 얘기를 둘 다 올려놓고 토론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게 합리적인 건지, 누구 얘기가 맞는 건지,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판단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잖아요. 해잖아요. 아, 서리님이 삭제했다고요? 예. 그런 건 아니고. 아니, 그거 올려놔요. 뭐하러 삭제해? 어? 아니, 털레반들 욕하면서, 김어준 욕하면서, 지들도 똑같네. 어? 이동영 지지자들도 똑같은 거 아니야. 아니, 상식적으로 한번, 지금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아, 제가 이해했어요. 예, 올린 분이 삭제했다라는 얘기. 이해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 4 플러스 1로, 예, 4 플러스 1로 여러분들이, 예, 가시면 됩니다. 예, 요거는 이제 또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를 드릴 거니까요. 예, 여러분들 귀에 피날 때까지 계속 얘기할 겁니다. 예, 한 명의 이해를 못하는 사람도 사라질 때까지, 예, 얘기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